보통 상담을 오시면 그 성격 검사나 일련의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8번만 있을까? 내 안엔 2번 성향도 있고 내 안엔 5번 성향도 있는데 왜 꼭 나를 8번 이렇게 규정해야 되지?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저는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지문적성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요즘 그 지문적성 검사를 하면 사실은 지문이니까 타고난 어떤 본성을 보는 검사겠죠. 물론 이것도 통계니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성의 연구형 지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처음 이 공부를 할 때 감성의 연구형 감성형이니까 제가 이 상담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성격인지도 모르죠. 근데 연구형 지문이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이 너무 싫었거든요. 과학도 너무 싫었고. 근데 내가 연구형 지문이다. 논리적 사고형이라는 건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제가 공부를 했었던 과정도 놓고 보면 저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추구하면서 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.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저를 가르쳤었던 이 지문을 가르쳤었던 소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김지현 선생님이 연구형이라서 이 늦은 나이에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좀 적지 않아 납득이 갔죠.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어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문 검사를 했더니 보통 이제 자녀분이랑 같이 오면 성격궁합을 제가 보거든요. 엄마랑 어떻게 잘 맞는지 어떤 면에서 부딪히는지 검사를 했더니 완벽형 지문이 나오셨어요. 네, 완벽형이라고 하면 대충 짐작하기에도 굉장히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일처리가 돼야 되고 규칙이 중요하고 규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. 선생님 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쭉 얘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그랬던 것 같네요. 신혼 초에 남편이랑 참 많이 싸웠던 게 그 완벽형 기질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래서 미술치료 공부도 많이 했고 심리 상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제 안과 밖이 어떻게 섞여야 되는지를 알았거든요. 지금 사시는 건 전혀 완벽형적인 기질을 드러내지 않고 사시는 거죠. 이걸 우린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? 아니면 혹은 극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? 저는 사실은 어떤 유형도 극도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성격 유형의 약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약점들, 내 성격의 강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융합하고 사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굳이 공부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?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는 힘만 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충분히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내 안의 나다움을 나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 저희 세대가 우리다움을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세대는 아니었죠.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40대 50대인 우리는 이런 걸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이렇게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안타까운 건 사실 10대 아이들이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엄마들 아빠들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내적 충돌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 세대인 저희 세대가 이런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세대가 정말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가끔 성공한 아버님들, 특히 성공한 직장인 분들, 아주 성공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내 아이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저처럼 이렇게 석사 박사해서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저 편한 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. 이런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죠. 그에 비해서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지극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아버님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. 나답게 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?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귀농을 꿈꾸시고 대개는 좀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들 그러면 진정 나다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? 사춘기보다 사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. 저에게 진로 코칭을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. 진로 코칭이라는 게 별다를 게 있을까요?
100가지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검사 결과가 얘기할 수 없는 진정한 나다움이 있거든요.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죠. 그리고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야죠.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야 되겠죠. 그러고 나면 진로 코칭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데,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,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밥 벌어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진로가 아닐까? 전 그런 생각을 해요.